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제목이 이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재가 안 나왔어요. 이제 교재는 이제 편집본이 지금 다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아마 교재는 아마 오늘 저녁 때쯤 아마 출간될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인강 보는 분들은 아마 조만간 교재를 며칠 내에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자 볼게요. 자 이제 맨 앞에 이제 재산세로 갑니다. 자 1절 보죠. 일단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이었지만 이 시간은 이제 부동산 보유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동산의 이 보유 단계, 그래서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이게 이제 재산세인데 다만 주의할 게 보유인데요. 이 보유가 1년 내내 보유했다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매년 6월 1일 시점에. 그래서 이날 현재 보유했을 때 이 보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어떤 갑이 집이 계속 있었어요. 주택이 있었는데 이 주택을 팔았다. 5월 한 25일경에 주택을 처분했다. 라고 한다면 6월 1일 날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 갑은 재산세를 낼 일이 없겠죠. 그럼 반대로 또 을께서는 이제 이날 현재 집을 샀다. 집을 취득했다고 하면 불과 며칠 사이지만 을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돼 있는데, 자 밑에 2번 특징 볼게요. 자 첫째, 지방세고 이제 시군구가 과세 주체에서 얘는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고 어디 해당 시군구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두 번째, 자 보통세고, 보유세고, 응익과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이익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얘기고, 또 인세이기도 하고 물세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매년 6월 1일로 과세가 성립이 돼서 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네 번째, 항상 이게 이야기한 거지만 등기 등록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나 허가에 관계없다. 항상 무슨 주의? 사실주의가 되고요. 5번 주의할 건데, 이 과세 표준은 무조건 이제 시가 표준액의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가액이나 혹은 뭐 사실상 취득가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가 표준액에 있다 보겠지만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라고 되어 있고, 6번 세율도 두 가지예요. 차등비례 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중과되는 것도 존재하고요. 자 이제 곧 들어가서 7번째입니다. 자, 요 세금은요, 철저하게 보통 징수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가 아예 없고 무조건 고지서를 통한 뭐가 있다. 보통 징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8번 납부되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여서 신고 납부 안 되면 가산세가 붙지만 가산금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9번 체크합니다. 요 세금 중에 특성이 또 뭐냐면 물납과 분할납부가 존재해요. 그래서 돈이 없다면 혹은 돈이 부족하다면 돈 대신에 부동산을 갖고 세금을 대신내는 물납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눠내는 분할납부도 존재하게 됩니다. 또 10번째, 요것도 체크할게요. 이 세금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부담의 상한선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상한선은요, 세금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걷고 여기까지 징수하고 초과되는 건 걷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흔하게 뭐 고스톱 같은 거 치면 뭐 상한가 있듯이 똑같아요. 얘도 그런 제도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이제 소액 징수 면제라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재산세는 보통 징수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가 돼요. 근데 이 고지서를 찍는 비용이 만드는 비용이 약 1,980원쯤 든대요. 비용이. 그럼 국가가 나한테 뭐 세금 뭐 한 100만 원이면 관계 없지만 나한테 어떻게 1,500원 내 세금을 걷고자 한다고 하면 국가는 1,980원짜리 고지서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뭐요? 이거 찍어서 이거 받아봐야 의미 없죠. 그럴 바엔 보내지 말고 받지도 말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소액 징수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밑에 큰 3번으로 가죠. 이제 과세 주체인데, 그럼 대체 누가 세금 걷어갑니까? 이건데, 아까 언제 얘기했죠? 누가? 해당 시군구에서 걷어가면 돼서 재산이 있는 재산 소재에 관한 어디 해당 시군구에서 걷어간다. 뭐 정도면 됐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자, 큰 4번인데, 자, 네 번째 과세 대상으로 가죠. 그럼 대체 그럼 재산세는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냐 이건데, 자 봅니다. 이제 과세 대상인데.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등기에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허가에도 관계 없다 해서 절대 등기 등록 허가 안 따집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과세 대상이 있냐 이건데, 자, 첫째는 토지요, 토지. 토지. 둘째는 건축물. 셋째는 주택입니다. 넷째는 선박이고, 다섯 번째는 항공기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거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개만. 밑에는 선박과 항공기 두 개는 그냥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 개. 토지, 건축물, 주택이에요. 그럼 저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인데,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건축물은 매년 건물분, 일명 건물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주택은 매년 주택분이에요. 주택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해서 크게 부동산 쪽은 재산세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 대체 자 토지분은 그럼 대체 어떤 토지가 과세 대상이냐 이건데, 자 결론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는 전부 다 토지분 세금이 과세가 돼요. 그럼 밑에 모든 토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뭐 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지, 전도 있을 수 있고, 농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빌딩용 땅도 있겠죠. 그다음에 공장용 땅도 있겠고. 이건 땅이란 땅은 전부 다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게 이제 주택인데요. 자, 주택도 분명히 땅이 있는데 이 주택용 땅은 얘는 자 토지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택용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은 다 똑같아요.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돼요. 다 뭐 빼고 주택용 땅은 제외하고가 돼요. 그래서 모든 땅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그죠? 방금 얘기했죠? 주택용은 제외. 주택용은 제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건물분인데, 자 건물 저희가 이제 건물하면 보통 뭐예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거나 혹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건데, 그럼 이거죠. 자 일반 건물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분세금? 건물분 재산세. 또 공장 같은 거는 자 지붕이 있고 뭐 기둥이 있다. 그럼 얘는 뭐 마찬가지 건물분 재산세가 돼요. 그럼 결국 건물도 어떤 건물? 똑같아요. 모든 건물은 다 건물분 재산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인데, 자 주택도 보면 지붕이 있고 분명히 벽이 있어요. 그럼 얘도 언뜻 보면 건물의 형태는 맞아요. 맞지만 주택만큼은 건물분이 아니고 무슨 분세금? 주택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건물 중에서도 마찬가지 뭐는 제외한다?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제외. 이렇게 제외. 그럼 결국은 주택만 딱 남았네요. 그죠? 주택만 이 토지 건물이 남았네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주택은 어떤 주택? 모든 주택이 다 과세가 되고, 이때 주택은 어떻게 과세요? 그 건축물 부분하고 건축물하고 앤드 그 부속 토지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가 돼요. 이때 이 토지는 항상 그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그 경계가 불분명하면 무조건 그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갑니까? 10배까지 그 과세 대상 면적이 돼요. 그럼 대체 모든 주택이 뭡니까 이건데, 자 모든 주택은요 얘가 단독주택이 됐건 혹은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이 됐건, 또 얘가 일반 주택이 됐건, 또 고급 주택이 됐건, 심지어는 조심할 게 재산세는 별장까지도 주택으로 봐서 과세가 돼요. 그래서 결국 단독, 공동, 일반, 고급, 별장 다 포함해서 무슨 분세금? 주택분 재산세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볼게요. 자, 교재 갑니다. 4번. 자, 과세 대상 보죠. 자, 1번 토지 갈게요. 자, 첫째. 자,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가 나오죠. 땡땡.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상에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는 사실상 모든 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현황부가 원칙에 의해서 과세 대상 토지가 공부 쉽게 등기부상 등재 해당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과세한다. 다만 끝에 밑줄 뭐 주택용 부속 토지 뭐한다 제외. 그래서 항상 주택용 땅은 제외가 돼요. 자 됐고, 자 맨 밑으로 가요. 이제 2번 나머지 2, 3번 나중에 제가 심화 때 다시 보고요. 2번 자 건축물입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또 나오죠. 또 공부상 용도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고 또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다 과세돼요. 다만 역시 미술 뭔 제외한다.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결국 키워드는 이거예요. 토지에서도 뭐 주택용은 제외, 건축물도 주택은 제외. 항상 주택은 다 제외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간에 갑니다. 세 번째 주택가 볼게요. 자 주택인데 보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해요. 또 이때 주택의 부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갑니까? 10배까지가 그 토지의 경계로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몇 배?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두 번째 2번. 자, 주택은요. 주택용 건물과 부토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해서 주택은 항상 어떻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 결국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동시에 과세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밑에 기역번에 보면 이제 기역번하고 기역번에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 일명적인 이제 겸용주택인데 그래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땡땡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A번이 있고 B번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럼 계속 봤지만 자 건물은 다 무슨 분세금? 건물분이에요. 주택은 무슨 분세금? 주택분이에요. 근데 하나의 건물 내에 일부는 상가가 있고 일부 주택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동시에 사용되는 이런 건물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 거니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건물 내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다 해서 이를 뭐라 하냐 저희가 세법상 용어로 겸용주택이라고 해요.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그럼 겸용주택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사회에 나가면 그죠? 크게 두 가지죠.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거 그죠? 오피스텔. 또 뭐 또 있고요. 또 주상복합, 네, 주상복합. 또 뭐 또 있고요.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인 상가주택.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이 쉽게 주상복합 갖고 이렇게 오피스텔도 같은 맥락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층고가 높아요, 그죠? 높고 호수별로 이 호수별로 주인이 다 달라요. 전부 다 각각 구분 소유예요. 구분 소유. 이런 특성이 있죠. 구분 소유합니다. 또 대신 상가주택이요. 상가주택은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원룸형 주택인데 보통 층고가 낮죠. 낮고 보통 1층은 슈퍼마켓 같은 게 있고 2층은 월세집, 3층은 보통 누가 삽니까? 주인집. 보통 이런 형태가 일반적 상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 법조는 이렇게 구분해요. 오피스텔 같은 거는 각각 다 구분 소유한다 해서 이를 보고 한 동의 건물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상가주택은 주인장이 보통 한 명이에요. 한 명이기 때문에 이를 보통 뭐 한 구의 건물이라고 불러요. 건물. 그럼 이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어차피 각각 다 단독 수요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하냐? 각각 구분 과세, 각각 과세, 각각.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럼 갑시가 이 건물 마지막에 주택이 있고 1층에 상가를 갖고 있다. 갑시가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그냥 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되고 밑에 상가는 무슨 분? 건물분 재산세 각각 나누어서 과세하게 돼요. 다만 이제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적 상가주택이다. 상가주택은 보통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이때 무조건 철저하게 면적을 갖고 구분해요. 면적.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택의 면적이요.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게 크거나 같은 걸 보고 뭐라 하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의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냐? 아니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냐? 그래서 위와 같이 크거나 같으면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가 되고 반대 작으면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주택은 주택이 되고 상가는 건물로 봐서
각각 구분해서 과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A번 보면 자, 한 동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주택을 본다. 그죠? B번 한 구입니다. 이 건물을 주거와 주거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 다 주택으로 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선박, 다섯 번째 항목이는 그냥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서 중요한 건 항상 부동산 쪽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 자, 토지는 어떤 토지? 모든 토지 다 뭐 제외? 주택용은 제외. 건축물도 모든 건물 과세, 단주택 제외. 단주택은 항상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쉬웠지, 그죠? 자, 넘어가서 이제 그 페이지 212쪽이라고 쓰는 데가요. 이제 2절. 자, 토지의 구분 갑니다. 토지의 구분. 이 토지의 구분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봐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한번 좀 지우고. 자, 이제 이 토지의 구분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공시법령에 가면 그 토지의 지목이 있죠. 자, 지목이 총 몇 종입니까? 토탈 28종이 있죠. 그래서 토지는 28종이에요. 28종. 그럼 이 28종이 중복된 토지가 있나요? 중복된 토지는 없죠. 뭐죠? 다만 그럼 성격이 비슷한 거 있나요? 그건 있죠. 어떻게 뭐 전, 답, 과전 이런 거 해서 다 각각 다 다른 땅이지만 그 와중에 성격이 비슷한 건 있다 이거죠. 성격이 유사한 건 있다 이거죠. 그럼 결론 뭐냐? 저희 세법은 그럼 이 28종의 세금을 어떻게 토지별로 각각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예요. 토지마다 걷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토지마다 걷는데 그럼 뭘 달리하냐? 전부 다 세율을 달리한다 이거 세율. 그래서 세율을 달리해서 세금을 차등과세한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차등과세가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이걸 그럼 28종이니까 그럼 세율 28개를 다 만든다? 이건 너무 가혹하니까 그럼 저 28개 땅을 최대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현행법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율도 몇 개? 결국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과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를 구분한다는 얘기는 토지의 용도라든가 용도 또 토지의 면적, 토지의 형태 등등으로 나누어서 뭐 하겠다? 차등과세한다 이거예요. 차등과세한다. 지금 뭘 달리한다? 세율을 달리해서 전부 다 차등과세하겠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현행법상은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거예요.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라는 방법을 써서 과세하는 땅이 있고 이런 과세하는 땅이 있고 두 번째는 별도합산과세 하는 땅이 있어요. 별도합산과세하는 땅도 있고 세 번째는요. 분리과세 하는 땅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땅을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구분해서. 자, 그럼 대체 어떤 땅들이 속합니까? 이건데 첫째, 그럼 종합합산 이게 뭐냐면 모두 합친다.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는데 어떤 땅이냐면 나대지이거나 혹은 나대지의 성격 있는 거예요. 나대지이거나 나대지의 성격 있는 땅 이런 땅이고요. 자, 별도 합산은 뭐냐? 빌딩용 땅이에요. 빌딩용 땅. 기타 사업용 땅이에요. 기타 사업용 땅도 이에 해당이 돼요. 자, 분리과세 뭐냐? 얘는 합치는 게 아니에요. 위에 건 보면 합산자가 붙었죠. 얘는 합치지 않고 분리 뚝 떼서 토지마다 각각 과세한다. 토지별로 각각 과세한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세금을 많이 걷자 해서 고율과세 목적이 있고요. 둘째는 세금을 조금만 걷자 해서 저율과세 목적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고율과세가 있고 저율과세가 있다. 그럼 어떤 땅이냐? 이 땅은 골프장 같은 거, 골프장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으면 고급 오락장 같은 겁니다. 이런 토지가 있고 저율 낮게 가자. 농지 같은 거, 농지
그다음 목장 같은 거, 목장, 임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요. 근데 대체 몇 %입니까? 자, 종합산은 0.5부터 0.5까지 0.2부터 0.5%까지 초과 누진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별도합산은 0.2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셀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골프장은요, 얘는 그냥 4%입니다. 자, 농지 목장이면 얼마냐? 0.07%예요. 0.07%. 되게 낮죠, 그죠? 또 있어요. 뭐 또 있냐면 이제 이따 보겠지만 저율과세 중에 공장용지도 있어요. 공장용지. 얘는 0.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등 과세가 주된 목적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면 자, 기본이 종합합산 과세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얼마부터 얼마? 0.2부터 0.5예요. 그죠? 그럼 얘보다 좀 낮게 가자. 그게 별도 합산이죠. 0.2부터 0.4%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낮게 가자. 그게 분리과세 중에 뭐 저율 분리과세인 거 있죠. 저율 과세인 거. 0.07도 있고 0.2도 있고. 그럼 반대 골프장이나 고부당시는 어떻게 높게 가죠? 몇 프로? 4%. 골프장 같은 건 4%. 고율과세. 그럼 이거예요. 그럼 자, 토지의 쓰임새를 잘 봐요. 종합합산은 나대지. 쓰임새가 있다 없다? 없다. 나대지야. 쓰임새가 전혀 없어요. 없고. 자, 그다음에 별도합산은 뭐예요? 아까 사업용이나 빌딩용 땅 쓰임새가 조금 있어. 얘보다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건 맨날 뭐 갈고 없고 하잖아요. 쓰임새가 엄청나죠. 이렇게 쓰임새가 강하면 세금은 낮게 가고 쓰임새가 없으면 점점 높게 가요. 그래서 쓰임새가 있으면 낮아지고 없으면 높아집니다. 요까지 끝이에요. 다만 이 골프장은 쓰임새가 있어도 얘는 뭐니까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높게 과세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땅을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과세하게 됩니다. 볼게요. 맨 위에 자 212쪽에 보면 2절 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분 나와 있죠.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에서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의해서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각각 차별적으로 과세한다. 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봅시다 이제. 자 1번.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부터 볼게요. 자 분리과세는 이제 방금 얘기했죠. 두 가지예요. 많이 걷는 것도 있고 적게 걷는 것도 있는데 자 이제 토지의 어떤 용도나 형태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건 목적이 두 가지예요. 고율과세 목적이 있었고 저율과세 목적이 있다. 그중에 첫째 1번 0.07%입니다. 0.07% 저율과세예요. 그중 1번 농지가 나오죠. 농지. 자, 밑에 있어 농지 볼게요. 자,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일단 농지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전, 답,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논밭, 과수원 세 개가 농지인데 그럼 그럼 이 농지는요. 개인이 소유한 농지도 있고 둘째는 법인과 기타 단체가 소유한 농지 두 가지인데 저희 시험에서 중요한 건 개인 겁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 자, 보죠. 그럼 이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일단 농지니까 쓰임새가 있으니까 자, 0.07% 자, 분리과세가 될 수 있어요. 이긴 한데 이게 여차하면 나대지로 바뀌어요.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바뀌어서 세금이 좀 더 무겁게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냐 이건데 자 이거예요. 자 농지는 뭐 하는 땅? 농사 짓는 땅이죠? 그러면 일단은 농사 짓는데 사용돼야 돼요. 언제? 매년 6월 1일 현재 농사 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농사 져야 한다. 영농에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원래 농사 안 짓고 있네. 영농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세법상 나대지도 봐서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분명히 실제 토지 용도를 따져야 됩니다. 일단 농사는 져야 한다 이거지.
그럼 농사만 지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농사를 짓 때 농지가 있을 곳에 있어야 돼. 있을 곳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요? 촌에 있지, 시골에. 군 지역에. 또 어디? 도시 지역 밖에. 그래서 군 지역이나 이렇게 도시 지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농지가 쌤, 그럼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얘는 농사져도 안 돼요. 그럼 도시 지역이 어디냐? 도심 한복판, 뭐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 공업 지역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 있으면 농사를 져도 무조건 나대지가 돼요. 그래서 어디냐? 다시 적을게요.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은요. 농사를 져도 무조건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하지만 이 지역이어도 농사밖에 못 짓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지역? 그죠?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죠. 부득이하게 농사밖에 못 집니다. 그럼 결국은 농지가 혜택을 보기 위해선 농사를 짓때 군지역이 있든가 도시지역 밖에 있든가 개발제한 구역이 있든가 녹지 지역이 있든가 이렇게 넷 중에 한 군데 지역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농사를 안 져요. 또 농사를 짓때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 거고. 두 번째 법인 거 봅시다. 그럼 법인 거는요. 원칙이 나대지예요. 특정 회사를 거론하면 좀 이상한데 뭐 삼성전자가 농지 갖고 있었다. 그럼 삼성전자가 농사 짓는 회사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나대지도 봐요. 농사 져도 종합합산이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자 예외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저 법인과 단체가 농업이 주업일 때 농업이 주업인 법인 농업이 주업인 단체의 경우는 분리과세 가능하게 된다 이거죠. 자, 볼게요. 1번. 자, 0.07% 분리과세. 첫째 농지입니다. 자, 전답 과수돼 있죠. 그래서 1번. 자, 개인 소유의 농지예요. 땡땡. 자, 전답 과수원으로서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쭉 되는 건 됐고요. 자 밑에 맨 밑에 박스 보세요. 맨 밑에 박스 보면 자 농지가 일단 농사를 짓때 군지역이 있어요. 또 밑에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또 밑에 도시지역 아니어도 어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있어요.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대신 맨 마지막에 자 무슨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과세? 나대지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그럼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해당 토지가 해당 용도에 사용돼야 되고 또 해당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 용도에 맞는 지역이 있어야지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땅은 무조건 세법상 뭐가 됩니까?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자, 그 뒷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자, 교재는 213쪽이네요. 자, 2번. 자, 법인과 단체가 소유한 농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원칙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원칙이. 다만 예외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분리과세에서 5개 있죠. 그럼 그 5개가 보면 전부 다 농업이 주업인 겁니다. 그럼 첫째 보죠. 자, 농지법이라는 누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니은번 한국농어촌공사가 및 기타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설립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는 농지입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 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쓴 농지입니다. 네 번째, 법인이 매립관청으로 지정한 농지입니다. 맨 밑에 비은번 종중이 소유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는 예외로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개인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목장인데요. 이 목장도 농지하고 유사해요. 자, 대신에 목장에 가면 반드시 가축이 있어야 돼요. 가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죠. 목장 용지입니다. 이 목장도 세법상 0.07%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지만 여차하면 나대지가 돼서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분리과세 요건 2개, 종합합산 요건 2개요. 일단 목장은 이제 가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상상해 볼게요. 자, 이게 토지예요. 자, 한 300평 돼요. 300평.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나대지. 그럼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 되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 소가 있어, 소가. 이 소입니다. 딱 한두 있어요, 한두. 목장 맞아요, 안 맞아요? 300평의 토지에 소 한 마리. 목장 맞습니다. 오? 그래요? 오, 그럼 소 한 마리였다고 300평이 다 목장이면 다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가축의 이 면적, 가축 수마다의 세법이 정한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만큼만 분리과세 돼요. 그 분리과세. 그럼 어떻게 하냐? 가축의 사육두수입니다. 사육두수. 몇 두 키우냐? 두수 곱하기 법령이 정한 가축별 면적. 가축별 면적을 곱하면 그 면적이 분리과세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몇 두 키워요? 한두. 그럼 세법상 소는요. 면적이 한두당 8평, 8평. 그럼 몇 평? 300평 중에 8평만 목장으로 보고 나머지 건 무조건 다 나대지도밖에 안 봐요. 그럼 결국은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요건 분리과세 해줘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발생한 법에서 정한 그 기준 면적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된 부분은 전부 다 나대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럼 목장은 가축도 있어야 하지만 가축별로 면적을 따져서 그 면적까지 혜택을 주고 초과된 건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대신 목장도 있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 첫째 군 지역, 또 어디? 도시 지역 밖에, 즉 시외곽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얘가 어디 있었다?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합산과세 돼요. 이거 어딘데? 똑같아. 상업지역, 또 어디? 공업지역, 어디?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 전부 다 나대지도밖에 풀 수 없어요. 하지만 다시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그 지역이 무슨 지역? 개발제한 구역이었다? 녹지지역이었다면 무조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목장은 면적 갖고 판정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세요. 맨 밑에 나오죠. 자, 군지역에서 모든 지역입니다. 대신 도시지역은 어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면적 이내가 된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신 초과된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장은 면적을 따져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우측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세 번째가 임야갑니다. 자, 임야는 뭔지 알죠? 산이요, 산인데 임야. 그래서 임야는 그냥 편하게요. 원래 임야는 원칙이 얘도 원칙이요. 원칙은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도 보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일부 임야 예외가 일부 임야는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되게 많은 임야 종류가 근데 그걸 다 볼 건 아니고요. 계속 몇 개만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임야 봅니다. 임야. 임야. 자, 땡땡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는 분리과세이다. 다만 그 밖의 건 다 무슨 과세다? 종합 합산과세 나대지가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해당하는 것 중에 1, 2, 3, 4, 5, 6, 7, 8 그래서 임야 종류가 쭉 나와 있죠. 그죠? 뒤도 있어요. 뒤에가 뭐 10, 11, 12번 다 있는데 자, 그 중에 몇 개만 체크합시다. 일단 1번 체크. 1번. 동그라미 1번 체크합니다. 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상 특수 산림지구로 지정된 임야입니다. 자, 체크하고 자, 또 3번 체크합니다. 자, 자연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자연 환경지구한 임야입니다. 근데 그 밑에 비교되어 있죠? 자연 보존지구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지구인지 보존지구인지 구분해야 되고 또 4번 체크합니다. 종중임 수연 농지입니다. 농지 임야입니다. 5번 체크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는 임야입니다.
6번 체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 있습니까? 제한 보호구역에 있는 의미합니다. 다음은 역시 밑에 비교되어 있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어디 통제 보호구역은 얘는 비과세요. 그래서 이게 제한 보호구역인지 통제 보호구역인지 역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거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그냥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면은 지금 체크된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0.07% 저율과세였고요. 네,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0.2%입니다. 이번에 0.2%. 좀 높아졌네요. 그죠? 자, 좀 높아졌지만은 그래도 뭐 그다지 높은 거 아니죠. 0.07이나 0.2나 좀 높아지긴 했지만 두 번째 2번. 이번엔 0.2%입니다. 저율과세. 자, 지금 얘는 뭐가 있냐? 첫째 1번은 이거 공장 땅이에요. 공장 용지입니다. 예, 공장 이렇게 있으면 이 공장 땅 이거예요. 자, 공장 땅인데 대신 얘는 구분해야 돼요. 이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공장이 군지역에 있는지, 즉 농촌에 있는지, 아니면 산업단지에 있는지, 아니면 공업지역에 있는지, 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지. 또 공장이 좀 회계망측하지만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지, 이런 지역에 있는지 좀 회계망측하지만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럼 봐요. 그 위에 거 공장이 군지역에 있었다, 산업단지에 있다, 공업단지에 있다, 공단지역에 있다. 이건 정상적인 지역에 있죠, 그죠? 자, 정상지역에 있으면 이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죄송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되는 그냥 혜택 줘요. 분리과세 해줍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한 초과분이 있었다. 그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공장은 자, 이 업종별로 해서 넌 이만큼만 분리과세야. 이만큼 분리과세. 대신 초과된 건 다 나대지도 와서 종합 합산과세가 된다 이거죠. 문제는 얘입니다. 자, 공장이 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뭐 녹지지역에 있었다. 자,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도 없지만 공장이 있다고 하면 얘는 세법상 공장이 있어도 얘를 공장으로 인정하네요. 안 하고 일반 건물, 일반 빌딩으로 봐요. 일반 건축물로 봐요. 빌딩으로 취급해요. 빌딩으로. 그럼 그 땅 자체도 빌딩용 땅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빌딩용 땅으로 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아니고 별도 합산과세가 돼요. 별도 합산과세가. 하지만 그 면적이 초과됐다면 이 초과된 건 똑같아요. 항상 초과됐다 나오면 다 똑같이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장은 항상 지역과 면적을 따져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공장. 자, 공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다 해서 군지역이 있대요. 면적이 내 분리 초과되면 종합과세. 단 공장 밑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다. 똑같이 그죠? 역시 마찬가지. 면적이 내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세 번째, 공장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었다고 하면 이때는 면적이 내 옆에 써 있죠.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가 되고 대신 초과된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자, 시지역의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은 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경우 밑줄 공장이 아닌 뭐로 본다? 일반 건축물로 봐요. 일반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자, 공장인 거. 두 번째 갑시다. 밑에 2번. 주택이나 산업 공급용 소재. 이제 쉽게 얘기하면 2번 기타 공급용인데 겁나게 많아요, 이거. 자, 기타 공급용 토지인데 너무 많죠. 이걸 다 본다는 것도 얘도 뻑시니까 요건 체크만 합시다. 요건 체크해서 밑에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할게요. 2번 염전.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 체크해요. 6번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체크할게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 17번 체크해 17번. 17번. 자, 그다음에 쭉 와서 동그라미 22번 체크해요. 22번. 그래서 지금 체크되는 그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건 뭐 글쎄요. 보라고 또 뭐 보시겠습니까? 안 볼 거니까 나머지 건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죠.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자, 218쪽 마저 합니다. 맨 위에 3번 갑니다. 세 번째 이제 4% 고율 과세예요. 이제 지금까지 다 저율 과세고 세 번째 이제 4%입니다. 무슨 과세? 고율 과세. 4% 고율 높게 과세하는 건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골프장하고요. 골프장하고 하나 더 무슨 땅? 고급 오락장 두 개입니다. 이 두 땅만 고율 분류과세이다. 그래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토지다. 주의할 건 별장이나 고급주택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받죠. 그래서 농지 같은 거, 목장 같은 건 저율과세, 공장도 저율과세인데 단 0.2%가 되고 대신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고율과세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218쪽의 중간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부터 이어서 같이 볼게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